안녕하세요. 저는 ANU 디자인그룹 건축사 사무소의 강경호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NU 디자인그룹 건축사 사무소의 강경호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건축 설계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먼저 그 건축 설계사의 기본적인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그 용어의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건축 설계사라는 말은 사실 저희 이 설계업에서는 그런 말은 안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제 그 매스컴의 좀 영향인 것 같은데 저희는 건축가 또는 건축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에도 이제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기술사라는 국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면허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면허가 있는 사람이거나 면허가 없는 사람이거나 다 관계없이 건축을 하는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을 건축가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사라는 것은 국가가 공인하는 그 설계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건축사라고 합니다. 건축가냐 아니면 그 건축사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공은 기술사, 구조 기술사 이렇게 기술사로 이렇게 자격이 구분이 된다. 그래서 건축가는 무슨 일을 하느냐 또는 이제 건축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정확한 질문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건축을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 이제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인허가라는 적법한 절차,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적법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책임 있는 사람이 이제 건축사,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건축가는 건축사와 이제 같은 의미긴 하지만 면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은데 건축가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설계하는 일, 이것을 이제 건축가의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가 나야 되는지 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하나요? 그런 게 네네. 이게 이제 그 우선 이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서 이제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 정확한 말인 것 같고요.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 관련 학과를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4년제, 5년제, 2년제, 3년제 이렇게 대학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건축학과 또는 이제 건축공학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자격에 대한 기준이 조금 이렇게 좀 세분화가 돼 있는데요. 어쨌든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봐야지 되는데 그 시험을 보기 위한 과목들이 있어요. 과목들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건축과가 아니더라도 건축학과나 이런 과가 아니더라도 뭐 이를테면 조소학과라든지 미술학과든지 뭐 인테리어학과라든지 이런 데를 나와서 그 건축사가 필요한 공부를 해서 그 시험을 통과를 하면 그 건축사 면허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조금 바뀐 제도가 건축과가 5년제가 되면서 이제는 그 5년제가 되면서 연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많이 다양해지고 좀 축소가 되는데요.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어쨌든 이 건축사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좀 알아볼 필요는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설계를 하려면 설계 의뢰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 된 적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설계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짓는 것, 그죠? 건축물을 짓기 전에 이제 그래서 계획을 잘 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건물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자기 옷을 사 입어도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찾으려고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하잖아요. 하물며 건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발주자 또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공간이 필요하고 얼마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요구 사항들을 잘 이제 받아서 그러한 것들을 계획에 이제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발주자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이제 그 전문가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물을 구상하는 일을 하시니까 주변 사물이나 다른 건물들을 많이 관찰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실 텐데 것 같은데 설계를 하실 때 보통 어디서 영감을 얻으실까요? 건축물의 설계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서로 이제 결합돼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외국의 이제 좋은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제 좋은 건축물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러한 영감을 얻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부 공간으로 들어오면 이제 본인의 어떤 경험, 그죠? 그러니까 이제 꼭 뭘 봐서라기보다는 본인이 뭐 직접 겪어본 그런 경험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설계가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직접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여행을 많이 다니고 좋은 건물 많이 보고 다니고 좋은 도시 해외의 어떤 그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도시들, 좋은 공간, 좋은 장소들을 찾아서 많이 돌아다녀 본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설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질문이신데 결국은 그 설계를 해서 건물이 지어지게 되고 그 건물을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아주 편하게 그 공간이 그 쓰임의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고민하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미적 감각으로 봤을 때 예쁘게 생겼냐 아니면 뭐 편리하게 생겼냐 뭐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냐라는 그런 그 건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게 굉장히 좋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건물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이 그 공간의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게 그 설계를 해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설계사로 일을 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무슨 일이든 어떤 직업이든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꼭 뭐 이렇게 힘든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힘든 고비를 넘겼을 때 또 얻어지는 성취감이 굉장히 큰 직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를테면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그 날밤을 샐 수도 있고 막 굉장히 이렇게 힘든 그런 과정이 있지만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완성이 됐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이. 그럼 마지막으로 건축가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한마디가 있으신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건축과는 보면 이과에 있어요. 되게 이과에 있는데 하는 일들을 보면 조금은 디자인적인 예술적인 이제 그런 경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축가에 포함되는 그 건축사 디자인하는 사람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예술적인 거에 좀 치우쳐 있지만 구조기술사라든지 시공기술사라든지 이제 기술사 쪽에 이제 가게 되면 거기는 굉장히 말 그대로 이제 이과적인 뭐 수학, 공학을 잘 해야 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과, 문과에 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학과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과지만 와서 이렇게 디자인에 훨씬 더 그 재능이 있으면 이제 건축가, 이제 건축 설계, 그죠? 건축사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좀 더 수학적이고 좀 더 공학적인 쪽에 재능이 있다면 기술사 쪽으로 해서 조금은 이제 그 이 디자인보다는 약간의 좀 공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룰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재능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없는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제 빈 땅에 그 건물을 지어내는 거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획하는 그런 능력이 또 훈련이 또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건축을 한다고 해서 꼭 무슨 뭐 디자인하라고 이제 건축 뭐 저기 건축사가 돼서 설계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게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께 이제 조언을 좀 한다면은 뭔가 이렇게 그 보이는 일면만을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많이 보고 본인이 많이 느끼고 뭐 책도 보고 뭐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그 자기 스스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건축을 하시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많이 보고 다니고 많이 느끼고 다니는 게 훨씬 좋은 그 방법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마을진로 영상 기자단의 빅피처 팀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